권 기자,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우리 기술이 대체로 꾸준히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세계 최고인 미국과 격차는 좀 더 벌어졌다고요. 네. 기술 패권 국가인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88% 정도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내 대기업이나 공학회에 소속된 전문가들 2,722명에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사를 실시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OECD의 주요 5개 나라, EU를 한 나라로 치고요. 미국과 EU,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함께 살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 격차는 0.9년으로 이번에 평가됐는데요. 즉, 미국이 멈춰 있고 우리만 발전을 계속한다고 가정해도 1년 가까운 0.9년은 들여야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2021년에 비해서는 우리 기술 수준이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0.8년에서 0.9년으로 좀 더 벌어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EU와 일본이 미국 다음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0.3년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 우리가 0.5년 뒤처져 있다고 분석되는데 그만큼 중국이 일단 우리와의 격차부터 바짝 좁히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반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경쟁력이 뚜렷한 분야가 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번 조사는 산업기술을 모두 25개 기술 분야, 74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점검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 분야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나 폴더블 폰에 접히는 화면 또는 올레드 TV, 떠오르는 게 많죠. 이런 첨단 디스플레이 5가지 항목 모두에서 한국이 모두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는 이거다.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2차 전지 분야에서는요.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 고성능 리튬 2차 전지 기술에 있어선 역시 우리가 제일 앞서 있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만 해도 미국에 밀렸던 2차 전지 재사용 기술 역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우리가 한국의 2차 전지 주도권을 뺏겼다고 이야기하는 일본은 리튬계 차세대 2차 전지, 첨단 전지 분야에 있어선 한국에 앞서 있습니다. 지금 상용 2차 전지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에 있어서도 역시 일본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분야 전반적으로는 세계 1위는 일본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25가지 분야 중에서 우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 건 디스플레이뿐입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일본, 그다음 유럽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분야는 역시 인공지능일 텐데 네. 우리 인공지능 기술을 평가한 것도 있나요?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틀로 작용한 25개 분야 여기저기에 AI 관련 분석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를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좀 살펴보면요. 역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의 86% 수준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2019년엔 미국의 92.9%까지 따라붙었다고 분석됐지만 2021년엔 90.1%, 이제 80%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의 81.6%에 불과하고요. 중국에도 안심할 만큼 앞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AI 생태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HBM, 고성능 메모리 제품을 넣는 방식으로 우리 몫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작에 추월한 인텔 같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보조금과 지원을 쏟아붓기 시작했고요. 삼성이나 SK도 중요한 건 미국에 와서 다 해야 보조금을 주겠다, 끼워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도체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계속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 앞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첨단 기술 투자에 좀 더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번에 쏟아진 이유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지만 개발이 더뎠던 인천 강화도. 이곳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에 바이오 파운드리와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해 송도와 영종, 청라와 함께 미래 인천을 이끌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영종에서 신도까지 다리를 강화도까지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영종에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제3유보지를 활용해 바이오와 반도체, 스마트 분류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영종대교 옆에 조성 중인 제2 준설도 투기장에는 연안습지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도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연구개발,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삼고 청라에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들 지역에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이라든가 또 과감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행정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내 기업이다 보니 들어올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것, 그다음에 땅을 투자하는데도 한 두세 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어떤 규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코트라 등 12개 국내외 기업, 기관과 협력해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을 공개한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자체적으로 훈련시킨 로봇들을 등장시켰습니다. The soul of NVIDIA, the intersection of computer graphics, physics, artificial intelligence. It all came to bear at this moment. 단순히 AI 반도체 개발뿐만 아니라 AI가 궁극적으로 구현될 로봇을 개발하는 플랫폼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겁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점유율뿐만 아니라 AI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쿠다의 중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챗 GPT 같은 AI 모델을 만들려면 지금까진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지금까지 배운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을 할 수는 없듯이 쿠다로 배운 사람은 계속 쿠다로 가는 거죠. 메타나 구글,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인텔은 일찌감치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Fastest growing Asian cloud service providers in the industry and a huge partner of Intel. 그리고 오늘 카이스트, 네이버와 함께 AI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계획인데 인텔의 AI 가속기 가우디를 기반으로 카이스트의 소프트웨어 연구와 네이버의 AI 모델 서비스를 결합해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AI 기술 개발과 제조 능력, 그리고 독자 생태계 구축을 시험해보기 적당한 AI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한국 기업과 대학을 파트너로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